저 개는 묶어둬야 하는 거 아니요. 영감. 축축한 영국의 아침 안개를 가르며 날아온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회색빛 하늘 아래 그림처럼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들 사이로 한 동양인 노인이 새하얀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인수. 그리고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개는 진돗개, 백구였다.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의 터줏대감인 히긴스 부인이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테리어 핍이 이쪽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백구의 위풍당당한 모습만이 위협으로 비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박노인은 대꾸 없이 그저 백구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백구는 지저대는 핍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주인의 손길에만 집중하며 고요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은 한 노인과 진돗개가 낯선 땅에서 마주할 거대한 역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전문가들의 냉대가 극에 달하며 마침내 모든 것을 뒤집는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진돗개의 경이로운 충성심과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박노인과 백구가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코츠월드에 정착한 지는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마저 사고로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손주가 어릴 적 선물했던 백구뿐이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영국행 비행기 표. 아들은 생전에 아버지에게 영국의 아름다운 시골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했었다. 박노인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 위해 복잡한 검역 절차를 거쳐 백구와 함께 이곳으로 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꿈꾸던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박노인과 백구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동양에서 온 과묵한 노인과 그가 데리고 다니는 늑대처럼 생긴 하얀 개를 이해하지 못했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어색한 미소 뒤로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백구를 보며 늑대다 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 일쑤였다. 동네의 개들조차 백구의 기품 있는 걸음걸이와 고고한 눈빛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혹은 이유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며 지저댔다. 박노인은 영어가 서툴렀고 굳이 자신들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과 저녁 백구와 함께 마을 주변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한국에 두고 온 산과 들을 그리워할 뿐이었다. 백구 역시 낯선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지는 못했다. 한국의 흙냄새와 다른 축축한 풀냄새,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이슬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주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백구는 단 한 번도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주인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 더욱 의젓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백구는 마치 고양이처럼 틈만 나면 자신의 새하얀 털을 핥으며 정돈했다. 흙탕물이 튀어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결벽에 가까운 깔끔함은 이 낯선 땅의 불결한 시선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듯한 고고한 몸짓처럼 보였다. 주인 외에는 그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는 진돗개의 순수한 충성심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저 배타적이고 사나운 야생성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다. 사건은 히긴스 부인과의 마찰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마을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눈에 박노인과 백구는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불청객이었다. 저개는 위험해요. 언제 사람을 물지 모른다고요? 게다가 한국에서 온 개라니 무슨 병을 가지고 있을 줄 알고요. 그녀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안개처럼 마을 전체로 새우며 들었다. 박노인의 작은 오두막집 문 앞에는
개를 묶어두시오 리시 요어 독라는 익명의 쪽지가 붙어 있기도 했다. 박노인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는 백구가 얼마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인지를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 그는 그저 백구의 등을 쓸어주며 한국말로 속삭였다. 백구야, 괜찮다. 우리가 조금만 참자.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오겠지. 백구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주인의 손등을 가만히 핥았다.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는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박 노인과 백구 앞에 마을 순경인 존슨이 차를 세웠다. 그는 평소 박 노인에게 드물게 친절을 베풀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박 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개, 백구에 대한 공식적인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존슨의 시선이 백구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 서려 있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 백구를 당분간 격리 조치하거나 혹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박 노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백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과연 박 노인은 이 부당한 위협에 맞서 백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존슨 순경의 말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박 노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격리 조치, 혹은 더 강력한 조치.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목줄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백구는 주인의 불안을 고스란히 느낀 듯 미동도 없이 그의 다리에 몸을 바싹 붙였다. 박노인은 겨우 입을 열어 서툰 영어로 항변했다. 백구, 나쁜 개 아닙니다. 아주 착한 개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힘없이 흩어졌다. 존슨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선생님,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소파에 앉아 곁에 웅크리고 잠든 백구의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백구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먼저 떠난 아내와 아들을 대신하는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백구를 영국까지 데려온 것은 단순한 애착 때문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피보다 진한 약속과 사연이 얽혀 있었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노인의 아들 박선우는 장래가 촉망되는 산악구조대원이었다. 그는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늘 팀의 선두에 섰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실종자를 수색할 때 최첨단 장비와 잘 훈련된 점원 셰퍼드 구조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는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후각이 예민한 구조견들조차 방향을 잃기 일쑤였다. 그때 선우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토종가의 진돗개였다. 그는 휴가를 내고 진도로 내려가 몇 달을 머물렀다. 그곳에서 진돗개가 가진 놀라운 귀소 본능과 한 번 각인된 냄새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집요함, 그리고 주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직접 목격했다. 서양의 구조견들이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면 진돗개는 주인과의 교감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선우는 확신했다. 진돗개의 이 특별한 능력을 구조활동에 접목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수소문 끝에 진도에서도 이름난 명견의 혈통을 이어받은 새학기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 강아지가 바로 백구였다. 선우는 백구를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는 백구에게 복종 훈련이 아닌 교감 훈련을 시켰다. 함께 산을 오르고 밤을 새우며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유대를 쌓았다. 백구는 선우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뛰어난 후각과 지치지 않는 체력은 물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영민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 번은 훈련 중 선우가 일부러 깊은 계곡에 손수건을 숨겨두었는데 백구는 꼬박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냄새를 추적해 손수건을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선우의 혁신적인 생각은 동료 구조대원들에게는 그저 치기 어린 고집으로 비쳤다. 선우야! 장난? 그만해. 저 조그만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구조견은 점원 셰퍼드가 최고야. 혈통부터가 다르다고. 동료들은 똥개라며 백구를 무시했고 선우의 제안을 번번이 묵살했다. 그럼에도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백구의 진가를 증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아버지, 백구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제 생명을 지켜줄 파트너라고요. 나중에 아버지랑 영국에 가서 살게 되면 백구도 꼭 데려갈 거예요. 거기 사람들에게 우리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지켜지지 못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 선우는 실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팀과 함께 설산에 올랐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눈사태에 휘말려 실종되었다. 구조대가 급파되었지만 계속되는 눈보라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공식적인 수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박노인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백구를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그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백구는 미친 듯이 눈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이 첨단 장비로도 찾아내지 못했던 지점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백구는 마침내 눈더미 아래에 파묻힌 아들의 장갑 한 짝을 찾아냈다. 비록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백구 덕분에 가족의 품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박노인은 백구를 끌어안고 다짐했다.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 백구와 함께 영국으로 가서 진돗개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그 꿈을 자신이 대신 이뤄주겠다고 다시 현재 코츠월드의 작은 오두막. 박노인은 잠든 백구의 귀에 속삭였다. 백구야,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네, 아비는 네가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고 전했는데 이런 낯선 땅에서 오해만 받게 만들었으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백구의 하얀 털 위로 떨어졌다. 백구는 잠결에 낑낑거리며 주인의 뺨을 핥았다.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제가 있잖아요. 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박노인에게 백구는 아들의 유산이자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다. 이토록 소중한 가족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존슨 순경을 찾아가 다시 한번 호소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마을에는 그의 운명을 그리고 백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닥쳐올 비극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존슨 순경을 찾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밤새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진심을 다해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막 문을 나서려는 순간 마을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조용하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섰고 주민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박 노인은 백구와 함께 조심스럽게 인파 속으로 다가갔다. 마을 광장 게시판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박 노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귀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에 사는 8살 소녀 에밀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어젯밤 잠자리에 든 후 오늘 아침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는 것이라 생각했던 부모가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이가 밤사이에 몰래 집을 빠져나간 것이 분명했다. 에밀리의 부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경찰에게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있었다.
분홍색 잠옷 차림에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을 들고 나갔을 것이라고. 아이의 어머니는 거의 실신 직전인 상태로 넋을 놓고 중얼거렸다. 우리 에밀리가 몽유병 증세가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간 적은 없었는데 그녀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은 순식간에 거대한 수색본부로 변했다. 런던에서 파견된 전문 수색팀과 구조견들이 도착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다. 수색팀의 리더인 데이비슨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주민들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골든타임입니다. 아이가 집을 나간 지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천증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와 영국 최고의 구조견들을 동원해 숲과 강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집 주변과 창고, 헛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조를 짜서 숲으로 들어갔고 여자들은 에밀리의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박노인 역시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 역시 자식을 잃은 아버지였기에 에밀리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무언가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백구와 함께 현장을 서성였다. 근데 그때 그의 곁에 있던 백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백구는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더니 이내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한 방향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수색팀이 향하는 숲의 주 진입 노하는 정반대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늪지대 쪽이었다. 늪지대는 마을 아이들에게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받는 위험한 장소였다. 질퍽한 진흙과 무성한 숲풀 때문에 한번 길을 잃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백구는 끈질기게 그쪽을 향해 지저대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박노인은 백구의 이런 행동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 선우와 함께 훈련할 때 백구는 목표물의 흔적을 발견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냈다. 아이가 저쪽으로 간 것일까? 타갑 박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편 전문 수색팀의 활동은 생각보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자랑하는 점원 shepherd 구조견들은 현장에 뒤섞인 수많은 사람들의 냄새와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아이의 채취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아이가 사라진 지 10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데이빗 팀장의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헬리콥터 역시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공을 맴돌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큰 결심을 했다. 그는 백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수색을 지휘하고 있는 데이빗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데이빗 앞에 섰다. 갑자기 나타난 동양인 노인과 낯선 개를 보며 데이빗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저에게 백구가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쪽 늪지대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백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켰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백구를 비난했던 히긴스 부인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모두의 눈에는 불신과 황당함이 가득했다. 저 영감, 지금 제정신이야? 저 걔가 뭘 안다고?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과연 전문 수색팀은 박 노인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마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노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현장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와 그의 곁에 선 백구에게로 향했다. 수색팀의 리더 데이빗은 찌푸린 미간으로 박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전문가로서의 오만함과 낯선 존재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영감님, 지금은 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 최고의 구조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적개는 품종이 뭡니까? 애완견 같은데 이런 위험한 수색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와 냉대는 칼날처럼 박 노인의 가슴을 베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데이빗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맞아. 적에는 훈련도 받지 않았잖아.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저 노인이 시간을 뺏고 있어. 특히 히긴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것 보세요. 적에는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색을 방해하려는 게 분명해요. 당장 저 노인과 개를 여기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선동적인 외침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들 선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백구의 진가를 무시했던 구조대원들의 차가운 눈빛을 기억해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닙니다. 백구는 특별합니다.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한 번 맡은 냄새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의 말은 그들의 두터운 편견의 벽을 뚫지 못했다. 데이빗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부하 대원에게 손짓하며 지시했다. 저 노인과 개가 수색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제선 밖으로 내보내. 그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젊은 대원 2명이 박 노인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백구가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다. 크르릉. 백구는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인을 건드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대원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백구의 그 기세는 단순한 애완견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야생에서 살아남은 늑대의 후회다운,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 소란을 틈타 현장에 있던 한 젊은 기자가 흥미롭다는 듯 박 노인과 백구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아서로, 런던에서 파견된 지역 신문사의 기자였다. 그는 아이 실종 사건이라는 특종을 잡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천편일률적인 수색 상황보다는 눈앞의 이 이질적인 갈등에 더 큰 흥미를 느꼈다. 덥수룩한 머리에 낡은 코트를 걸친 그는 냉소적인 말투로 박 노인에게 물었다. 진돗, dog.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군요. 그 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아, 할아버지. 그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보다는 가십거리를 찾으려는 의도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박 노인은 나서 기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에밀리의 집 앞에서 수건 한 장을 빌려왔다. 그리고 에밀리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부탁했다. 따님의 냄새가 묻은 물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에밀리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이 가장 아끼던 토끼 인형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 노인은 인형을 백구의 코앞에 가져다 댔다. 백구는 인형의 냄새를 몇 번 깊게 들이마시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박 노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 냄새를 찾으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까 가리켰던 늪지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데이빗과 수색팀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쇼는 이제 그만하시죠. 영감님, 저 늪지대는 이미 우리 대원 한 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흙 때문에 아이가 들어갔을 리도 없고요. 그는 박 노인의 행동을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에밀리의 아버지마저도 박 노인을 말렸다. 선생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전문가들을 믿겠습니다. 헛된 희망을 주지 말아주세요. 사방이 온통 불신과 냉대로 가득했다. 아무도 박 노인과 백구를 믿어주지 않았다. 박 노인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저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돕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의 진심을 광대의 서툰 연기쯤으로 치부해버렸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다. 백구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늪지대 방향을 향해 꼬리를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왜 출발하지 않는 겁니까? 주인님, 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박노인은 백구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다 해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남긴 이 충직한 파트너를 믿어야만 했다. 과연 그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수색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설 것인가?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다. 전문가의 오만함, 이웃들의 편견,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마저도 그의 진심을 외면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궜다. 차가운 절망이 심장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백구의 목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들 선우가 그토록 믿었던 백구의 능력을 이 차가운 땅에서 결국 증명하지 못한 채 물러서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아버지, 백구를 믿으세요. 백구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파트너예요. 그때였다. 백구가 갑자기 박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깊고 총명한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주인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백구의 따뜻한 혀의 감촉과 굳건한 눈빛이 박노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래? 세상이 다 안 믿어줘도 상관없다. 나 하나만이라도. 아니, 나와 백구, 우리 둘만이라도 서로를 믿으면 된다. 박노인은 결심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의 작은 체구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단호함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젊은 대원과 그 뒤에서 조소 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데이빗 팀장을 향해 말했다. 비켜주시오. 내 개는 내가 압니다. 그의 서툰 영어는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데이빗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고집불통 영감님이시군.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저 늪지대에서 당신이나 당신 개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색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즉시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행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 망신을 당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허락 아닌 허락이 떨어지자 길을 막고 있던 대원들이 마지못해 옆으로 비켜섰다. 박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백구의 목줄을 살짝 풀어주며 나지막이 한국말로 말했다. 백구야, 가자.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자. 그 말이 신호였다.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박노인은 백구의 뒤를 따라 늪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등 뒤로 히긴스 부인의 악담이 들려왔다. 저러다 둘 다 늪에 빠져 죽어도 싸지.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것은 아서 기자뿐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고집센 동양인 노인과 정체불명의 개, 최첨단 구조팀에 맞서다 그는 카메라를 고쳐 메고 박노인과 백구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기 시작했다. 특종의 냄새를 맡은 기자의 본능이었다. 늪지대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질퍽한 지늘기 발목을 잡았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다. 박노인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앞에서 길을 여는 백구를 보며 힘을 냈다. 백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코를 땅에 박고 냄새를 맡다가도 이내 고개를 들어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귀를 쫑긋 세워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주변을 경계했다. 훈련된 구조견들이 오직 후각에만 의존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백구는 후각, 청각, 시각, 그리고 야생의 본능까지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하여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아들 선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돗개는 단순히 냄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주인이 어떤 경로로, 어떤 심리 상태로 이동했는지까지 추적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사냥감이 아닌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에 임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훈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박노인은 백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참을 나아가던 백구가 갑자기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진흙탕 바닥의 한 지점을 앞발로 툭툭 치며 신호를 보냈다. 박노인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분홍색 시로라기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에밀리의 잠옷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찾았다. 박노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첫 번째 단서였다.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없다며 지나쳤던 바로 그곳에서 백구는 아이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이 모습을 멀찍이서 카메라에 담고 있던 아서 기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줌 렌즈를 당겨 분홍색 시로라기를 확인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저 늙은 동양인 노인의 말대로 저 개에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냉소적인 호기심이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든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이 노인과 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제 막 시작된 노인과 백구의 외로운 수색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앞에는 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분홍색 시로라기.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시로라기를 주워들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흔적이었지만 이것은 백구의 능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이 험한 늪지대를 지나갔다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했다. 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잘했다. 백구야, 아주 잘했어. 백구는 주인의 칭찬에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일 뿐 다시 코를 땅에 박고 수색에 집중했다. 백구의 추적 방식은 데이빗의 구조견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구조견들은 교관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구역을 지그재그로 오가며 기계적으로 냄새를 훑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훈련된 군인처럼 보였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혼란을 겪었다. 밤새 내린 이슬과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방향, 그리고 수많은 수색대의 발자국 냄새가 뒤섞여 아이의 채취를 희석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답이 지워진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처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구는 달랐다. 그는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갑자기 방향을 틀어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제자리를 뱅뱅 돌며 바람 속에서 흩어지는 미세한 냄새, 입자를 모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숙련된 장인의 몸짓과도 같았다. 박노인은 백구의 본능을 믿고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아들 선우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진돗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주인은 그저 믿고 따라주기만 하면 돼요. 재촉하거나 간섭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뿐이에요. 한참을 더 나아가자 백구는 또다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진흙 위에 찍힌 아주 작은 발자국이었다. 성인의 신발 자국에 반쯤 겹쳐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흔적이었다. 맨발의 아이가 남긴 것이 분명했다. 발자국은 늪의 더 깊은 곳, 숲풀이 더욱 무성하게 우거진 곳을 향해 있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무작정 어둠 속을 헤매다 길을 잃었음이 틀림없었다. 박노인의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다.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멀찍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나서 기자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최첨단 장비와 엘리트 구조견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동양에서 온 이름 모를 개가 연이어 아이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백구의 본능적인 수색 능력은 박노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었다. 대부분의 개들이 땅에 남은 접촉 냄새를 따라가는 반면 진돗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채취 입자를 함께 추적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냄새의 농도를 파악해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심지어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까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 온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었다. 아서 기자는 알 턱이 없었지만 그는 지금 문명의 이기가 따라잡을 수 없는 원시적인 자연의 위대함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었다. 백구는 이제 거의 확신에 찬 듯 일정한 속도로 늪지대 깊숙한 곳으로 박노인을 이끌었다. 길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질퍽한 진흙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할퀴었다. 박노인은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지만 백구를 놓칠세라 안간힘을 다해 뒤를 쫓았다. 그의 낡은 신발은 이미 흙탕물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과 백구에 대한 믿음만이 그의 지친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어느덧 그들은 늪지대 중앙에 위치한 작은 언덕에 다다랐다. 그곳은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 물이 차지 않는 곳이었고 커다란 고목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다. 백구는 쓰러진 고목나무 주변을 킁킁거리며 맴돌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내 나무의 텅 빈 속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컹! 컹! 그 짖음 소리는 이전의 경계심 가득한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찾았다는 확신에 찬 다급하고도 반가운 신호였다. 박노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설마 저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일까?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쓰러진 고목나무를 향해 다가갔다. 과연 백구의 본능이 가리키는 곳에 모두가 애타게 찾던 희망의 증거가 기다리고 있을까? 박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고목나무로 다가갔다. 백구는 나무의 텅 빈 구멍 안쪽을 향해 쉴 새 없이 지저대고 있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어두컴컴한 나무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이가 꼭 껴안고 다녔다는 흙투성이가 된 토끼 인형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박노인은 이 인형이 얼마나 결정적인 단서인지를 깨달았다. 아이는 분명히 이곳에 머물렀었다. 아마도 비와 추위를 피해 이 나무 구멍 속에 잠시 몸을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어디론가 이동한 것이다. 인형은 아이가 이곳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 광경을 렌즈를 통해 지켜보던 나서 기자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그 역시 아이를 찾은 줄 알고 흥분했지만 이내 토끼 인형임을 확인하고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발견이었다. 전문 수색팀이 늪지대 초입에서부터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동안 이 노인과 개는 아이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따라와 중간 경유지까지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행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서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노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냉소적인 태도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아,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군요. 저 개는 정말 특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박노인은 흙 묻은 인형을 집어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백구는 가족을 찾는 겁니다. 임무가 아닙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아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가족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것은 훈련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구조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감과 유대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비롯되는 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박 노인은 다시 토끼 인형을 백구의 코에 가져다 댔다. 백구는 익숙한 냄새를 다시 한번 각인한 후 더욱 확신에 찬 모습으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늪지대를 가로질러 반대편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아이는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일어나 숲을 향해 걸어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서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색 본부에 있는 데이빗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데이빗 팀장님, 기자 아서입니다. 지금 늪지대 중앙 쓰러진 고목나무 근처에 있습니다. 박노인이라는 분의 개가 실종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토끼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데이빗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다. 아서 기자, 장난은 그만두시죠? 우린 지금 당신의 가시거리를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구조견들이 강가에서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아이는 강을 따라 하류로 이동했을 겁니다. 곧 찾게 될 테니 위험한 늪지대에서 어서 나오세요. 데이빗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개들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아닌 비전문가인 노인과 정체불명의 개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아집과 편견이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서는 답답함에 소리쳤다. 팀장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늪을 건너 숲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통화 종료합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서는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편견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벽이었다. 그는 박 노인을 바라보았다. 박 노인은 전화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아서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짐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백구가 가리키는 숲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 모습에 아서는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신념으로 움직이는 노인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았다. 아서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특종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위대한 노인과 진돗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고쳐들었다. 그리고 박노인과 백구의 뒤를 바짝 따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관찰자가 아닌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외롭고 고독했던 두 존재의 여정에 마침내 첫 번째 아군이 생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욱 짙은 어둠과 거센 비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악천후를 뚫고 아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늪지대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회색빛 구름이 빠르게 몰려들더니 이내 차가운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비는 순식간에 거센 폭풍으로 변했다. 세찬 비바람이 나뭇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천둥 소리가 온 숲을 뒤흔들었다.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다. 박노인과 아서는 급히 커다란 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다. 흠뻑 젖은 몸에서는 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박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털썩 주저앉았다. 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간 저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안 되네. 시간이 없어. 이 비에 아이의 냄새가 전부 씻겨 내려갈 거야. 그의 말대로였다. 폭우는 아이가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릴 기세로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더군다나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얇은 잠옷차림의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박노인의 시선은 빗속에서도 꿋꿋이 서서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쫓고 있는 백구에게로 향했다. 백구 역시 빗 때문에 후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빗물에 섞여 희미하게 떠다니는 냄새를 붙잡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흠뻑 젖은 하얀 털은 잿빛으로 변했지만 그의 두 눈은 폭풍 속 등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백구의 헌신적인 모습에 박노인은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가야 하네. 지금 가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야. 그의 단호한 결심에 아서도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앞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아서는 젊음의 패기로 앞장서서 나뭇가지를 헤치며 길을 터나갔다. 그들의 사투는 처절했다. 미끄러운 진흙 비탈길에서 몇 번이고 넘어졌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살이 찢겨 피가 흘렀다. 쏟아지는 비는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고 매서운 바람은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마치 자연 전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듯했다. 아서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젊은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저 연로한 노인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것일까? 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박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오직 백구의 뒷공문 이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과 또 다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처절한 사명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한편 데이빗이 이끄는 공식 수색팀은 강가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그들이 발견했다던 희미한 흔적은 동물의 발자국으로 판명되었고 거세진 폭우로 인해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데이빗은 본부에 무전으로 보고했다. 악천후로 인해 수색을 일시 중단한다. 오늘 밤 안으로 비가 그치지 않으면 사실상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에게 실종 아동 수색은 수많은 임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수색 중단 소식은 마을 광장에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아버지는 허망한 눈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거센 비바람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박노인, 백구, 그리고 아서 기자,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뭉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백구는 거의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며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냄새의 마지막 흔적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짖음 소리가 더욱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목표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신호였다. 과연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마침내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세 사람은 오직 아서가 가진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서의 카메라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렌즈를 닦으며 그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려 애썼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찾는 과정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위대한 교감과 헌신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박노인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백구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백구가 잠시 멈춰서서 귀를 킁킁거리면 박노인도 함께 멈춰 숨을 죽이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백구가 고개를 들어 바람의 냄새를 맡으면
박노인도 함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살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부부처럼 혹은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처럼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신뢰와 교감이 존재했다. 아들은 이것을 교감 훈련이라 불렀지만 박노인에게 그것은 훈련이 아닌 삶 그 자체였다. 백구는 그의 일부였고 그는 백구의 세상 전부였다. 아선은 이 놀라운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눌렀다. 빗줄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손전등 불빛 아래 주인과 개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둠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훗날 이 사진들이 세상을 얼마나 놀라게 할지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진실된 순간을 영원히 담아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백구의 움직임이 점점 더 목적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헤매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냄새의 근원지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의미였다. 박노인과 아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들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백구가 숲속의 작은 동굴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안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의 짖음 소리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다급하거나 흥분한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고 나지막한 마치 어미개가 새끼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웽, 왕, 하는 소리가 동굴 안으로 울려 퍼졌다. 박노인과 아서는 숨을 죽이고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아서가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자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동굴 가장 안쪽 마른 나무잎 더미 위에서 작은 아이가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바로 에밀리였다. 아이는 분홍색 잠옷을 입은 채 추위와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한 입술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품에는 놀랍게도 작은 새끼 여우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새끼 여우는 다리를 다쳤는지 낑낑거리며 에밀리의 품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에밀리는 몽유병 상태로 집을 나와 숲을 헤매다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새끼 여우를 발견했던 것이다. 측은한 마음에 새끼 여우를 구해주려다 숲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이 동굴로 들어왔던 것이다. 백구가 추적했던 것은 단순히 에밀리의 냄새만이 아니었다. 새끼 여우의 피 냄새와 공포에 질린 동물의 냄새까지 함께 쫓고 있었던 것이다. 진돗개의 뛰어난 사냥 본능이 아이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었다. 아서는 이 극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공포에 질린 소녀, 다친 새끼 여우,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늙은 노인과 그의 충직한 개. 손전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명암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종교화의 한 장면처럼 성스럽게 보였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극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에밀리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더욱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의 몸을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마치 자신의 손주를 돌보듯 그의 손길에는 따스함과 연민이 가득했다. 백구도 더 이상 짖지 않고 동굴 입구에 조용히 엎드려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충직한 수호자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박노인의 온기에 에밀리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이는 그제야 경계를 풀고 박노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박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툰 영어로 대답했다. 이제 괜찮다, 아가야. 이제 집으로 가자. 기적은 바로 그곳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숲속 작은 동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과연 이 기적의 소식은 언제쯤 그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에밀리를 품에 안아들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천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아서는 다친 새끼 여우를 자신의 외투로 감싸 안았다. 그는 이 작은 생명 역시 에밀리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백구는 그들의 앞을 묵묵히 앞장서며 어둠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 나아갔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박 노인의 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아서 역시 미끄러운 길과 씨름하며 힘겹게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모든 육체적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저 멀리 숲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의 불빛이었다.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박노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백구는 마을이 가까워지자 길게 울부짖듯이 짖기 시작했다. 하오! 그 소리는 늑대의 하울링처럼 숲 전체에 신비롭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영웅의 외침이었고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탄이었다. 수색 본부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데이빗과 대원들은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개의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게 무슨 소리지? 한 대원이 묻자 데이빗은 늑대 소리겠지. 신경 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안개를 뚫고 세 사람과 두 동물의 실루엣이 나타났을 때 마을 광장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동양인 노인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 그 뒤를 따르는 젊은 기자, 그리고 그들 앞을 당당하게 걷고 있는 새하얀 개. 그것은 현실이 아닌 환상처럼 보였다. 에밀리. 에밀리다. 가장 먼저 딸을 알아본 것은 에밀리의 아버지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고 그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 마을 전체가 감동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박노인은 에밀리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아이는 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아서 역시 새끼 여우를 동물보호협회 직원에게 인계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두 영웅, 박노인과 백구에게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고집불통 노인과 위험한 개라며 비난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히긴스 부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군중 뒤로 슬그머니 몸을 숨겼다.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데이빗 팀장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최첨단 장비와 엘리트 구조견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낡은 옷차림의 노인과 그가 똥개 취급했던 개가 해낸 것이다. 그의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천천히 박노인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때 아서 기자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노인과 그의 충직한 개, 백구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진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영웅이 될 생각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한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조용히 백구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가볍게 낑낑거렸다. 세상의 모든 찬사보다 주인의 따뜻한 품이 그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차가운 편견과 냉대의 땅에서 마침내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은 이제 곧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했다. 영웅의 귀환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서 기자가 근무하는 지역 신문 한 면에는 폭풍우 속에서 구조된 에밀리의 사진과 함께 Korean Dog, Korean Dog,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아서는 단순히 사건의 경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 숲속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자신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 생생하게 기사로 풀어냈다. 그는 전문가들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한 노인의 숭고한 신념, 최첨단 장비가 찾아내지 못한 흔적을 찾아낸 진돗개의 경이로운 능력, 그리고 주인과 개가 보여준 완벽한 교감과 헌신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그가 촬영한 빗속에서 박노인과 백구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진은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의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되던 이야기는 아서가 함께 첨부한 현장 사진들의 힘 덕분에 점차 신뢰를 얻어갔다. 마을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박노인의 오두막집 앞에는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손에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수프, 그리고 백구를 위한 최고급 사료와 간식들이 들려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어색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박노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사람과 개를 잘못 봤습니다. 당신과 백구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특히 히긴스 부인은 자신의 작은 테리어 핍을 품에 안고 찾아와 박노인 앞에서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훌륭한 개인 줄도 모르고 제 편견이 부끄럽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노인은 그저 말없이 그녀가 내미는 사료를 받아들었다. 그는 용서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어색할 뿐이었다. 백구는 사람들이 주는 간식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주인의 발치에 엎드려 낯선 이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구조된 에밀리의 가족은 박노인에게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며 찾아왔다. 에밀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백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구의 등 뒤에 숨어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쳤다. 백구는 귀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면서도 아이의 작은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늑대처럼 사납다고 오해했던 백구가 사실은 아이를 지킬 줄 아는 속 깊고 다정한 개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수색을 지휘했던 데이빗 팀장 역시 개인적으로 박노인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구조견 훈련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박 선생님, 저는 평생을 구조견들과 함께 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당신과 백구를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교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진돗개라는 개와 당신의 훈련 방식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박노인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들 선우의 이야기와 진돗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국적과 나이를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전문가로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서 기자의 기사는 지역 신문을 넘어 영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BBC와 가디언즈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한국계는 처음 들어본다며 코웃음 치던 사람들은
이제 진도 독진도 독이라는 이름을 배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아서는 박 노인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제 박 노인과 백구는 더 이상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편견의 벽을 허물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아가 영국의 작은 영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산책하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선생님, 백구, 안녕. 그 평범한 인사말 속에서 그는 비로소 아들이 꿈꾸었던 평온한 삶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영국 전체를 뒤흔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연 세상은 이 작은 진돗개의 위대한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아서 기자가 쓴 한 편의 기사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거대한 태풍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영국의 지역 소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BBC 월드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폭풍 속의 기적, 한국의 진돗개, 최첨단 구조팀을 뛰어넘다라는 제목의 뉴스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십 개 나라에 보도되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아서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진도 독 레스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전 세계는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진돗개라는 이름을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박 노인과 백구가 보여준 끈끈한 유대감은 국적과 문화를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미국의 CNN은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를 초빙해 진돗개의 특성을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전문가는 아서가 촬영한 영상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진돗개는 단순히 후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 소리,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읽어내며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야생의 생존 본능과 주인과의 깊은 교감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서양의 구조견 훈련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점원 셰퍼드 협회에서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조견이 최고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진돗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명서에는 우리는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뛰어난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품종의 우수성을 넘어 개별 개체의 특성과 교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세계 최고의 구조견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그들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이 사건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대한 아날로그적 반격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필자는 인간은 첨단 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할수록 자연이 가진 원초적인 힘을 잊어간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온 노인과 개는 우리에게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본능과 교감의 가치를 웅변하고 있다고 평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외신을 통해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국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국위선양 진돗개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똥개라며 흔하게 생각했던 진돗개가 세계적인 영웅이 된 것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꼈다. 진돗개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국견 고혹회로서 위상을 드높였고 진도 현지에는 진돗개의 혈통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박 노인에게 국민 포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코츠월드의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박노인의 오두막집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관광객들로 연일 북적였다. 사람들은 기적의 개, 백구를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박노인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했던 박노인에게
이러한 과도한 관심은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였다. 그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아서 기자를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간략하게 전달했다. 그는 아서를 통해 세상에 단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했다. 백구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모든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남긴 유산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진정한 장인의 품격과 세속적인 명예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 전 세계가 진도 신드롬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왕실의 공식 문양이 찍혀 있었고 그 안에는 박 노인과 백구를 왕실 가든 파티에 공식적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과연 평범한 시골 노인과 그에게는 어떤 운명으로 이끌리게 될까? 왕실의 초대는 그들에게 영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버킹엄 궁전에서 온 초대장은 작은 마을 코츠월드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다. 영국 왕실이 그것도 여왕이 주최하는 가든 파티의 일개 동향인 노인과 그에게를 초청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초대를 받은 것처럼 흥분하며 박 노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히긴스 부인은 세상에 박 선생님,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꼭 가셔서 백구의 위대함을 여왕 폐하께 직접 보여주세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 소식은 즉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똥개에서 로열 독으로 진돗개의 신분 상승, 영국 여왕, 한국의 영웅견을 만나다. 사람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과연 진돗개가 버킹엄 궁의 푸른 잔디를 밟을 것인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왕실의 의정과 경호 속에서 백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모두가 그 역사적인 만남을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 노인은 기쁜 기색 없이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에게 왕실의 초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평생을 흙과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소박한 시골 사람이었다. 화려한 궁전, 복잡한 예법,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질 수많은 시선들이 두려웠다. 무엇보다 그는 백구를 걱정했다. 백구는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분명했다. 주인 외에는 그 누구의 접근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진돗개의 성격상 왕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아서 기자는 박 노인의 고민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초대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왕실에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두렵다네. 내가 아니라 백구가 힘들어할까봐. 저 아이는 그런 화려한 곳을 좋아하지 않아. 그저 나와 함께 조용한 숲길을 걷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아이인데 그의 말에 아서는 숙연해졌다. 세상 모두가 영광과 명예를 좇을 때 이 노인은 오직 자신에게가 느낄 불편함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애견 단체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진돗개의 우수성에 감탄하며 백구를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미국의 한 부호는 백구를 사기 위해 백지 수표를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금액은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세상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는 박 노인과 백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판권료를 제안했다. 당신과 백구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한 바이오 연구소에서는 백구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슈퍼 구조견을 양산하고 싶다는 다소 섬뜩한 제안까지 해왔다. 세상은 백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그의 능력을 상품화하려 들었다. 그들에게 백구는 더 이상 한 노인의 충직한 가족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그들의 제안은 하나같이 달콤했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와 명예를 약속했다. 박 노인이 그중 하나만이라도 수락한다면 그는 남은 여생을 세상의 부러움 속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서 기자를 통해 모든 제안을 정중히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거절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백구는 제 아들의 유산이자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답변은 전 세계에 또 다른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 가난한 동양인 노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의 선택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사람들은 백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려는 박 노인의 굳건한 신념과 사랑에 더욱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영웅을 넘어 시대의 현자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모든 제안을 거절한 박 노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왕실의 초대였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상징인 왕실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었다. 박 노인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백구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백구는 그저 주인의 뺨을 핥아줄 뿐이었다. 과연 박 노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그는 백구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버킹엄 궁으로 향할 것인가? 그의 마지막 선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고민의 밤은 깊어갔다. 박 노인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발치에는 백구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왕실의 초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인 동시에 그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다. 그는 아들 선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 백구랑 영국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거기 사람들에게 우리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슬쩍 보여주고요. 아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조용한 증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아서 기자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불렀다. 아서는 초조한 표정으로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노인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궁전에 가지 않겠네. 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하지만 그건 왕실에 대한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박 노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로 그의 말을 막았다. 내 결정은 확고하네. 대신 여왕 폐하께 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주게. 박 노인은 밤새 쓴 편지를 아서에게 건넸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눌러 쓴 그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여왕 폐하께 이 부족한 늙은이와 저의 개 백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영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하의 초대는 제 평생의 가보와도 같은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광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개 백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을 따르고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백구는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불빛을 두려워하는 평범하고 소박한 개입니다. 제가 백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녀석이 가장 편안해하는 이 작은 숲과 오두막을 지켜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폐하께서 진정으로 백구의 충성심을 높이 사신다면 부디 저희가 지금처럼 평온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것이 폐하께서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를 다 읽은 아서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다. 박 노인의 선택은 단순히 초대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자신의 신념과 가족과의 약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위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박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
제가 책임지고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선은 곧장 런던의 버킹엄 궁으로 향했다. 왕실 비서실에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과 이번 사건에 대한 여왕의 특별한 관심 덕분에 편지는 마침내 여왕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 며칠 후 왕실로부터 답신이 도착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공식적인 서신이 아닌 여왕이 직접 쓴 자필 편지였다. 여왕의 편지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친애하는 박인수 씨에게 당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과 백구를 향한 깊은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는 당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실은 당신과 백구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대신 왕실은 당신이 사는 코츠월드 지역에 백구 동물 구조 센터를 건립하여 당신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당신과 백구가 보여준 인간과 동물의 교감 정신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백구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왕의 답신 내용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고 세상은 또 한 번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왕실의 초대를 거절한 박노인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고 더 큰 선물로 화답한 여왕의 지혜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박노인과 백구에게는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기자들과 관광객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 아닌 따뜻한 이웃으로 대해주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변함없이 백구와 함께 숲길을 산책했다. 모든 영광과 소란이 지나간 자리.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온기와 변치 않는 유대감뿐이었다.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남긴 울림은 이제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과연 백구 동물구조센터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 시간이 흘러 코츠월드에는 여왕의 약속대로 백구 동물구조 센터 더 백구 애니멀 레스큐 센터가 문을 열었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 세계에서 답지한 기부금으로 지어진 센터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지만 그 운영 방식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었다. 센터의 총괄 고문으로 위촉된 박 노인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센터의 모든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은 교감을 최우선으로 했다. 기계적인 복종 훈련 대신 구조대원과 구조견이 함께 먹고 자며 깊은 유대를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여겼다. 특히 센터에는 저먼 shepherd나 벨기에 마리노이즈 같은 전형적인 구조견 품종뿐만 아니라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다양한 종류의 믹스견들도 정식 구조견으로 훈련받고 있었다. 박노인은 생명을 구하는 데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교감하려는 마음과 구하려는 의지뿐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의 철학은 편견에 맞서 싸웠던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백구는 센터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린 구조견들의 훈련을 돕는 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백구는 어린 강아지들에게 짖는 법, 냄새 맡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 앞에서 어린 강아지들은 장난을 멈추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다. 아서 기자는 이제 지역 신문사를 떠나 동물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박노인과 백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백구, 길을 열다 백구, The Path Maker를 제작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노인과 그 곁을 묵묵히 지킨 위대한 계획에 바칩니다. 에밀리는 어엿한 소녀로 성장해 센터의 가장 어린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녀는 특히 다치거나 버림받은 동물들을 돌보는 데 열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백구와 자신을 감싸주었던 박 노인의 따뜻함을 다른 생명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숲을 산책했다. 이제는 백구의 걸음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다. 박 노인은 백구의 속도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었다. 하얗던 백구의 털에도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군데군데 회색빛이 섞여 있었다. 박 노인은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백구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여태껏 살아있다. 네, 아비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게다. 백구는 대답 대신 주인의 손등을 가만히 핥았다. 그들의 주변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사를 뒤로하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원했던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은 듯했다.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 즉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완전히 평온 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평화롭던 센터에 갑작스러운 비상벨이 울려 퍼졌다.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등산객 수십 명이 고립되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이었다. 모든 구조대원과 구조견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현장은 너무나도 참혹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첨단 장비에 접근이 어려웠고 쏟아진 흙더미가 모든 냄새를 뒤덮어 구조견들마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포기를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박 노인과 백구였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박 노인은 단호했다. 아직 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백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노쇠한 백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흙더미의 한 지점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다. 과연 늙은 영웅은 마지막 불꽃을 태워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한 노인과 그의 충직한 개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에 대해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늙은 영웅 백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짖는 순간 과연 어떤 기적이 펼쳐질지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백구 동물구조 센터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